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노자에게 유연함을 배우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족을 아는가? 도덕경 제46장. 만족을 아는 사람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지족, 상족은 지족, 상락과 일맥상통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건강하다. 반대로 욕심의 끝이 없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 깊은 욕망의 늪에 빠져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범죄까지 저질러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고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저런, 조금만 일찍 발을 뺐어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에 담긴 본뜻이 바로 지족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누구든 일단 탐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지족이 없고 멈출 수도 없다. 지족은 가장 기르기 힘든 품성이지만 반드시 길러야 하는 품성이다. 특히 온갖 탐욕과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욕구란 억눌러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절대 지족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면 당연히 다음 목표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목표를 세우거나 터무니없이 큰 것만 바란다면 끝없는 탐욕에 빠지게 된다. 지족을 자만과 혼동하지 말자. 지족과 자만 모두 겉으로 보면 자신의 상황에 매우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발점이나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주변 사람이 받는 느낌 또한 다르다. 지족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객관적인 외부 조건을 받아들여 허황된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외부 조건의 영향에서 벗어나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만에 빠진 이들은 어떨까? 그들은 정말 자신이 완벽하고 최고라고 생각할까? 사실은 정반대다. 심리학에서는 항상 잘난 척하고 자기 장점을 드러내려는 행동은 타인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남들 앞에서 교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만스럽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높여주는 타인의 칭찬에 목말라 있다. 이들은 칭찬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한다. 교만과 자만, 아나무인격 행동은 모두 이러한 심리가 작용한 결과이며 심해지면 심각한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다. 만족을 알고 늘 즐거운 사람은 마음이 넓고 포부가 큰 사람이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우열을 다투지 않고 타인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절대 남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간다. 보통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족은 발전이나 목표 없이 살아가는 현실 안주와는
분명히 다른 삶의 태도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입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임을 알 것이다. 이런 삶이라면 빈부 귀천을 떠나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장자가 말한 지리소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옛날 초나라에 지리소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너무 못생긴 탓에 조물주의 걸작 혹은 조물주의 장난이라고도 불렸다. 수세미처럼 긴 목 위에 조롱박처럼 생긴 머리가 붙어 있고 턱이 배꼽에 닿았고 양쪽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이 솟아 있었다. 헝클어진 뒷머리엔 늘 까치집이 져 있고 옆구리가 허벅지에 닿을 만큼 곱사등이 심했다. 하지만 지리소는 자신이 하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하며 감사했다. 그는 긍정적인 자세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아무 걱정 없이 늘 자유로웠다. 지리소는 남의 옷을 빨아주거나 바느질을 해주었고 채를 치거나 키질도 잘해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 나라에서 강제 징집령을 내리면 젊은 장정들은 하나같이 벌벌 떨며 산속으로 숨어버리기 바빴지만 지리소는 오히려 최대한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거리를 활보했다. 이런 곱추를 누가 데려가겠어? 라는 생각에 그의 표정은 더더욱 자신감에 찼다. 또 초나라 왕이 새로운 왕궁을 짓는다며 부역을 실시하자 온 나라의 남자들은 공황에 빠졌지만 몸이 성치 못한 지리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해마다 설이 되면 나라에서 빈민을 구휼했는데 지리소는 언제나 쌀 3말과 땔감 10묶음을 가뿐히 얻었으니 평생 먹고 입을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지족은 마음을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해주며 세상사에 달관할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만족을 모르면 혼란스러움 속에서 분투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든다. 만족을 아는 사람의 삶은 늘 미소로 가득하다. 만족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뛰어넘지 못할 강이 없다. 이들은 혼자 힘으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조건과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거나 자학하지 않는다. 지족의 미덕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행하지 말아야 함을 알매도 행하거나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한다면 그 앓음은 결국 헛수고다. 또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타락자다. 우리에게는 만족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만족을 아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야 너무 갖고 싶어 안다라는 일이 없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 항상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만족을 알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모든 욕망과 바람이 현실과 맞아 떨어진다. 옛날 중국에 부지족가라는 민요가 유행했다. 만족을 모르면 이 세상은 산지옥이나 다름없으니 100년을 살아도 전혀 즐겁지 않고 매일 온갖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대에도 통하는 메시지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주관을 확고히 세우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것저것 궁리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 만족을 알면 진실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